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야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 정도가 아니라 빨리 체포해라, 구속시켜라. 그래서 자,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 거기다가 특검법까지 자, 모든 수사기관이 총동원돼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자,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박지원은 단 1초도 안 된다. 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거 내용을 딱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심령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담화 또 계엄령 뭐 이런 것을 추진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어지간한 사람이면 현직 대통령이 굳이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지금은 1980년이나 70년 같은 그런 정치 상황도 아닌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경제 규모나 또는 우리 국가의 국격과 비교하면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하고 자, 무도하고 불법적인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도 군인이 국회에 머무르던 시간은 단 2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6시간 안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자, 총을 가져갔지만 실탄이 없었습니다. 탱크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그야말로 나왔습니다. 핵심은 선관위의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동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를 치고 바로 핵심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러 갔다 이랬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자, 이 검찰 시절에도 굉장히 용감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또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문재인 그 핵심 세력들, 권력들을 수사했습니다. 조국 포함해서 지금 구속되죠? 조국 포함해서 그때 울산 선거 사건 전부 다 문재인 관계되는 겁니다. 자, 탈원전도 그렇고. 그리고 징계 또는 업무 배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 그 조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용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가서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과의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이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민노총으로부터 사실상 백기 토항 받아냈습니다. 자, 노조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하고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의사들과의 그야말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백기를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 그래서 4대 개혁도 추진했고 한미일 관계 특히나 이 일본과의 관계를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일본을 때리고 정오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환심을 샀지. 그런데 일본을 찾아가고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미래 세대에게 한반도에서 일본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중요한 국가가 없다. 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앞으로 가고 미래로 가고 그래서 위에는 쫙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공산 세력들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근데 이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과 함께 손을 잡았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친일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거의 뭐 거대 야당인데 여기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하고 그래서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런데 역대 다른 대통령 같으면 벌써 만나서 타협하고 본인 말대로 그러니까 뭐 잘 지내자고 하면서 뭐 슬쩍 구속이 안 되게 뭐 이렇게 슬쩍 타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보면 자 이렇게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정치인들이 DJP 연합도 하고 YS와 민주당 보면은 그 당시에 합당을 하고 그래서 자 자기 가치나 주장을 다 포기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을 했던 정치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민주화를 살았던 하나 그러나 뒤에 보면 너무나 구린내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YS 같은 경우는 김대중과 야합을 하면서 본인의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비리가 많으니까 퇴임하고 하는데 구속시키지 말아라 하는 조건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5.18 민주화 특별법을 통과시켜줬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김대중에는 선물로 줬고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떤 일종의 멍해가 되는 5.18 특권 계급을 만들어버린 것 아닐까? 성적시한 것 아닐까? 자,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고집스럽게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이거는 시스템을 보니까 완전히 부정선거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정원이 보안정을 해보니까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서로. 투표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처럼 될 수 있고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를 한 사람처럼 되고 바깥에서 투표 결과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선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속 조치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서버를 교체한다. 20억 들여갖고. 이게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겠다. 서버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서버를 없애고 새롭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서버 안에는 누가 당선됐고 그 가운데 가짜 투표가 몇 개 들어왔고 어떤 비율로 들어왔는 게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지금 가져오는 서버를 카피해왔는데 그걸 포렌식을 해가지고 누구누구다 하면은 서버를 집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있는 가져간 걸 복사인이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 당신들이 가져가가지고 조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증거인멸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꾸로고 몰아버리는 그래서 음모론자 내지는 확정 편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들. 그 속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이 의지를 그전부터 갖고 있었고 1년 전에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업무 규정도 바꿔가지고 이 인터넷 온라인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줬다.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봐집니다. 자, 부정선거는 이게 이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자선되도록 투표는 잘하고 개표가 결과가 따놓게 나오는. 그런데 오늘 혹자는 보니까 야, 부정선거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우리 압승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작동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감시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정선거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는 안에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 사진을 들고 계엄물에 들고 와서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 사람들이 내부에 공모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대중, 이해찬 그리고 박지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부정개표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업체가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부정선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후세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고쳐 놓았더라면 아니면 그걸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 결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아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시는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왜 거기 갔나 이 피해가 얼마다 이것만 주장하고 이야기했지 거기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보도하는 매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중동을 포함해서. 자, 핵심은 거기 부정선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저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장범 사장이 있는 KBS도 서버를 교체하는데 거기 20억 병이 든다. 그래서 개헌군 때문에 괜히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자손 대대에 피해가 되고 멍해가 되는 그런 악법을 막으려고 그래서 본인이 5번, 6번, 7번 수차례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건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노란 봉투법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 천국이 됩니다. 일례로. 자, 그래서 관련된 방송법 이제 KBS와 MBC와 이 공영방송은 계속해서 민노총 출신들이 사장이 되는 법입니다. 그걸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용기 있게 그러나 욕을 다 먹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괴롭혔다. 몰래 전화 녹음하고 몰래 카메라 찍고 얼마나 비열하고 악마적인 방법입니까? 그것도 대통령 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완전히 내란 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황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도 없는데 그런데 선전을 해놓으니까 오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마이크 잡는 영상을 보니까 대통령 보고 아니 상권 분리도 모르냐? 고등학생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배워라. 조롱하듯이 연설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갈 때 오히려 거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 굳이 성경을 인용치 않더라도 적고 좁은 길은 의인들이 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광풍, 지금 여의도 어디 곳곳에 가면 사람 모으기 대회를 하고 거기 중계방송을 하고 자, 이 중계차를 설치하고 방송사들이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그 앞에는 광우병 똑같은 패턴으로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칩거하거나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걸 보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이 자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범죄도 저지르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 주변에 사람이 죽고 그걸 너무나 심각하게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하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군인이 들어갔다고 온 나라가 군인이 들어갔다고 난립니다. 근데 그 모양은 아주 풍요롭고 민주화되어 있고 자유롭고 이런 것 같은데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전선동에 돌아가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 광우병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거 가지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선동할 때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쉽게 돌아서 버린다는 거, 넘어간다는 거 급기야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성남시장 했던 것보다 여러 수십 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정진상, 이 김용, 김임섭, 배소연 할 것 없이 김현지 지금까지 그 시장할 때도 그런 식으로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 얼굴 드러나지 않는 비선을 가지고 사모님 팀이 운영하고 이 경기 동부연합하고 온갖 거래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자가 북한에 가려고 쌍방울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무슨 거래를 할지 일본과 어떻게 할지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국정원도 해체해버리고 주한미군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몸을 던진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보면 저는 진짜로 이분이야말로 애국자고 용감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용감한 사람이 혼자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 함께 했던 참모들, 총리부터 장관들 북해 가서 전부 다 허리를 조아리고 옛날에 홍타이지 저 청나라의 황제에게 우리 인조가 삼배 구고들에 했듯이 저 수황단 잠실 석촌호수 거기 있죠. 거기서 머리를 조아르듯이 지금 한덕수는 4번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내 세상이구나 내 세상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저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돼서 다시 잡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탄핵 그 순간부터 동력은 새롭게 늘어납니다. 새 힘이 붙습니다. 그때부터는 광풍이 되는 겁니다. 더 세게 불어옵니다. 적폐몰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등등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천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화보다 더 혹독한 이재명의 이 인성이나 이자의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아주 문재인 때보다는 훨씬 10배, 100배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됩니다. 자, 내일 10시에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7명, 8명. 자, 한동훈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간절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순간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 시대의 죄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의 죄인. 그걸 말씀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자기를 체포하려고 해서 사적 감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하는 것. 개인 정치와 국가 정치는 그렇게 다르다. 특히나 우리 공동체, 영원히 우리 자녀들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이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구가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일한 만큼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